미적분 자 1장 수열의 극한에서 1절 수열의 수렴과 발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수열의 수렴이에요. 자,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라는 걸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열 한 가지를 놓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열이 있는데 수열 AN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AN이 2분의 1의 n승, 자, 이건 어떤 수열인가요? 자, 첫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이 등비 수열의 값을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n이 1에서부터 쭉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열을 해볼게요. 나열을 하면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2분의 1, n이 2일 때 4분의 1, n이 3일 때 8분의 1, n이 4일 때 16분의 1, 그리고 32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한히 이렇게 n 값을 크게 했을 때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즉 어떻게 되느냐면 값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값의 크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한히 가까이 어느 값을 향해서 무한히 가까이 갈까요? 0을 향해서 무한히 가겠죠. 자,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점으로 찍힐 수밖에 없겠지만 이거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 5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일 때 2분의 1이고요. 2일 때 4분의 1이고요. 3일 때 8분의 1이고요. 그 절반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점이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쭉 경향이. 물론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이 점선은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선일 뿐이고요. 점은 이렇게 찍히는 거죠. 맞겠죠? 그럼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0을 향해서 간다.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수열은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수열의 값이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 한다? 이 수열이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이 0의 값을 이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수렴했을 때 극한값 또는 극한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즉, 2분의 1의 n승의 2분의 1의 n승이라는 이 등비 수열의 극한값 또는 극한은 얼마라고? 0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리미트 기호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쓰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여기 얼마가 됐나?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때 값은 얼마가 된다? 0. 극한이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호를 어떻게 또 쓰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일 때 an은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수열이 an이 이 경우 말고라도 우리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일반적인 수열 AN이 있을 때, 이 AN에 대해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수열 AN이 어떤 일정한 값, 예를 들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면, 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이 알파를 뭐라 한다?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알파 값을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표현을 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수렴할 때의 예가 되는 겁니다. 또 수렴하는 예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자, an이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이 1, 2, 3, 4, 5, 6, 7, 8, 9 커질 때 값이 변화하지 않죠. 3, 3, 3, 3 해서 다다다 이게 3, 3, 3 계속 3이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n을 무한대로 보내도 an은 뭐가 된다? 이거는 3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열이 상수값을 하나를 딱 이제 요거를 항으로 가지는 경우, 일반 항이 상수값인 경우, 요 경우에도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써보면, 기호를 이용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을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이거는 n하고 3은 상관이 없죠.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3이 됩니다. 얘도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 an = 3이라는 수열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 뭐가 된다고?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일반적으로 좀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리미트, 이 경우는 리미트부터 쓰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수열 an을 정의를 합니다. an을 어떤 상수값 c는 상수예요.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 이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c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의미를 좀 더 써보면, 무한대일 때 an은 뭐가 되냐면, 사실 an은 c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는 무슨 이해되죠? 요거는 이게 무한대로 가져도 an은 그냥 c예요. 자, 요렇게 우리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렴하는 케이스 두 케이스를 지금 먼저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케이스. 다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수열이 앞에서 봤던 등비 수열과 비슷한데, 등비 수열에서 초탄과 공비를 조금 특별하게 준 거. 여기 세 번째. an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렇게 줘버리면, 우리가 n을 1, 2, 3, 4 대입했을 때 값이 어떻게 변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제곱하면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16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좌표평면에다가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1, 2, 3,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일 때는 점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2일 때는 여기 4분의 1. 그리고 3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요건 경향이 어떻게 가요? 경향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그재그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공이 튀다가 바닥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점점 X축에 가까워지게 되죠. 왜냐면 이 값 자체 절대값이 작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0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경우에도 극한에 대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an,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 지그재그로 x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극한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값, 이건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또 다른 케이스는 an이 어떻게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이게 수열의 n을 1부터 넣어보면 3분의 2, 그리고 4분의 3, 그리고 5분의 4, 그리고 6분의 5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데, 이때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3분의 2는 3등분한 것 중에서 2개죠. 자, 두 번째 4분의 3은 4등분한 것 중에서 3개죠. 이거는 5등분한 것 중에서 4개죠. 5분의 4는. 6분의 5는 6등분한 것 중에서 5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서 한 개를 뺀 나머지를 다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점점점 숫자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커지죠. 예를 들어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99를 넣게 되면 101등분 한 것 중에서 1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갠 것 중에서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3분의 2 한 것보다 값이 커지겠죠. 실제로 이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소수로 계산을 좀 해보면
얘 0.67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0.75 이렇게 나오고 얘가 0.8이죠. 그리고 얘가 0.83. 숫자가 점점 커집니다. 커지는데 절대 이 숫자가 넘을 수 없는 값이 있죠. 어떤 값입니까? 1. 왜냐하면 분자가 분모보다 하나 작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될 수 없습니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런데 점점 숫자는 커지죠. 그럼 이 숫자는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1을 향해서 갑니다. 1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가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1이라고 더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1일 때는 3분의 2, 3분의 2니까 이 정도. 얘는 4분의 3, 얘는 5분의 4, 얘는 6분의 5 해가지고 1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길 향해서 여기 1을 향해서 쭉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1을 향해서 가게 되는 형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 녀석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 얘네들은 1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렴하는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이 뭐가 된다고요? 극한 또는 극한값이 뭐가 된다고?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예를 들어서 an이 어떤 거냐면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1, 2, 3, 4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2를 집어넣으면요. 2를 집어넣으면 분모는 3이 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러면 다음은요. 마이너스 되겠죠. 3을 집어넣었으니까 4분의 1 그리고 5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케이스랑 닮은 부분이 있죠. 자,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그리고 3분의 1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절반이겠죠. 5분의 1 더 작겠죠. 무슨 말이냐면 x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값이 작아지죠. 맞죠? 그러면 3번 케이스랑 비슷하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극한값이 어딜 향해서 가게 된다고? 0을 향해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은 극한값이 0이 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그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할 때 발산에 대한 내용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수렴하지 않는 경우 그걸 발산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수열도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을 때 수열 AN은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산한다고 할 때 함수의 경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그러면 수열이 어떤 경우에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까요? 제일 쉬운 게 AN이 N일 때죠. 맞죠? 이거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이 N 자체가 이 AN이라는 게 N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겠죠.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또 AN이 어떤 경우 N 제곱인 경우. 맞죠? AN이 N의 3승인 경우. 이런 경우 전부 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맞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또 AN이 예를 들어서 2의 n승이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때도 무한대로 막 발산해 버리겠죠. 왜? 2의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해서 막 쫙 커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케이스들이 전부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점점 커질 때
여기 일반 항의 값, 그러니까 항의 값, 이 수열의 값이 또 한없이 커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호로 쓰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이 녀석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겠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자, 어떤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요거를 살짝 뒤집어 주면 되죠. 부호를 뒤집어 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n, 그죠? an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n의 제곱, an이 마이너스 n의 3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또 요 케이스는 어떻게 좀 좋아요? an이 어떻게 좀 좋습니까? 마이너스 하고 2의 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하고 2의 n승이 되는 경우에요. 자, 요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n이 무한대로 막 커지기는 한데,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부호가 전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 경우에는 음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그러니까 n이 한없이 커지는데, an의 값은 어떻습니까? an의 값은, 절대값은 커지죠. 근데 부호는 음수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수열 an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위에 거 하고 유사한데 마이너스 무한대 기호로만 이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 되겠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한다?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열의 발산에서 또 세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세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동인데 요거는 어떤 거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 여기 진동입니다. 진동 발산 또는 진동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냐면 요 수열을 좀 활용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an을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의 n승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럼 이 수열의 값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 n이 2일 때는 4, 그쵸? 여기에 마이너스 8, 그리고 얘가 16, 그리고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겠죠. 자, 이 절대값이 2가 거듭제곱되기 때문에 절대값 자체, 그러니까 항의 절대값 자체는 커집니다. 근데 부호는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1, 2, 3, 4 이렇게 될 때, 자, 마이너스 2, 여기서는 4,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일 때는 마이너스 2, 4, 3일 때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일 때 16이 돼야 되니까 이쯤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공이 바운스 돼서 막 튀는데 점점 높은 방향으로 점점 높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값이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플러스 쪽으로도 막 커지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쪽으로도 막 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공이 x축 중심으로 이 점이 x축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x축 방향으로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양의 방향, y축 y 값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x축 중심으로 점점 x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도 멀어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멀어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양쪽 다로 가는 거예요? 양쪽 다로 간다는 얘기 할 수 있나요? 애매하죠? 바로 이 경우에요.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 한쪽으로 가지도 않고 음이 무한대로 한쪽으로 가지도 않는데 수렴은 안 해. 이 경우를 진동이라고 합니다. 딱 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진동 또는 진동 발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 풀이 기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걸 해보느냐 하면, 실제 n의 값을 1부터 대입해보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 방법을 써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an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n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요 수열에 대한 부분을 1부터 대입을 해보면 1을 넣으면 1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2를 넣으면 0이 되고요.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4를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값이 줄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줄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음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n을 x로 바꾸어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 이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요 함수 그대로 가볼게요. an을 마이너스 n 플러스 2인데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면 n을 x로 바꾸고 fx로 바꿔버리면, an을 fx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나오나요? 그래프를 그리면 플러스 2 그리고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요 녀석도 여기가 뭐가 되죠? 여기가 2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맞죠? 단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경향이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맞죠? 물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기서 x를 바꿔놨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x가 정수일 때 점만 고려하는 거죠. 맞죠? 수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경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걸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값을 일일이 대입하는 경우도 좋지만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겠죠. 1부터 대입해서 알아내는 게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대입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함수 그래프로 금방 그릴 수 있는 거, 뭐 일치함수 꼴이라든지 유리함수 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래프로 생각하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an이 요쪽에 sin n 파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하고, 여기에서는 bn을 해볼게요. cosine n 파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1, 2, 3, 4 넣어줘도 돼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다 얼마입니까? 0이에요. 0에 수렴하겠죠. 얘는요, 파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2파이 얼마예요? 1. 3파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4파이 얼마예요? 1. 네, 이렇기 때문에 얘는 왔다 갔다 하죠. 마이너스 1과 1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 이 케이스가 진동 발산하는 경우예요. 발산이란 말은 꼭 안 써도 됩니다. 진동하는 경우죠. 수렴하지도 않고 음의 무한대 한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 한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수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고 이건 발산입니다. 얘는 0으로 수렴하죠. 맞죠? 1, 2, 3, 4, 5 넣어봤죠? 괜찮죠?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프로 판단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x를 바꿔야 되는 거죠. fx가 어떻게 나오냐면 sin x파이 이렇게 썼나요? 아니요, 파이 x 이렇게 썼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씁니까? fx는 cosine x파이? 아니 파이 x 이렇게 썼죠. 그럼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2. 얘도 주기가 2죠. 자, 이 주기 하는 거 2파이 나누기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주기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경우 주기 어떻게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나오나요? 자, 그림 그리면은
요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고 1일 때 0이고 2일 때 0이고 밖에서 반복되겠죠. 이 케이스 어떻게 됩니까?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기가 주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돼버리면 1, 2 이렇게 돼버리면 자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 1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리고 2일 때 얼마입니까? 1. 자, 요렇게 파악하는 것도 두 개 다 가능해야 되겠다.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1번이 1부터 대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죠. 그죠? 대입해 가지고 푸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함수를 바꾸니까 훨씬 간단하겠다 라고 하면 함수 그래프 이미 알고 있는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